자, 이재명 후보는 지금 9대명 이런 신조어가 지금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90% 지지율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. 이거의 약자입니다. 자, 이미 충청권 경선에서 88.15% 얻었잖아요. 그런데 영남권에서 90.81%, 더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. 누적 득표율은 현재 89.56, 반올림하면 이미 90% 넘습니다. 2022년 노무현 후보가 기록한 최고 득표율 72.2%를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입니다. 앞으로 남은 호남 경선, 또 이제 수도권 경선 이게 주목이 되는데, 그런데 이제 호남 경선 관련해서는 지금 받았던 것처럼 90%에 육박하는 득표율이면 대선 가도가 활짝 열리게 되지만, 만일 80% 아래로 떨어지면 또 타격도 있을 거다. 워낙 지금 고득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한 가지 관점은 김동연 또 김경수 후보, 영남권과 충청권을 일일을 나눠 가졌잖아요. 그래서 두 분이 뭐 이제 토론하는 것도 보면 뭐 후보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착한 2등을 노리는 전략 같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누가 착한 2등이 될까요? 의원님 보시기에. 누가 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? 제가 보기에 한 20-30% 득표를 얻으면서 하는 2위 경쟁은 의미가 있죠. 네. 그 뭐 차차기 대권도 있고 당권도 있고 여러모로. 근데 그게 아니고 둘이 합쳐서 10%가 될까 말까 한 경선에서 2등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분 사이에 뭐 차별화도 별로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조금은 더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정책적인 어쨌든 뭐 차이 이런 걸 부각시키려고 하지. 그 이외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별다르게 언급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이제 워낙 압도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그런 쟁점들을 부추겨서 당내에 그런 강성 지지층에 그 눈밖에 날 이유가 없다. 이제 이런 경선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고, 이재명 후보가 아마 민주당 역대 경선사상 최다 득표를 할 것 같아요. 97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77% 득표했다 그래요. 경선에서. 근데 뭐 그 이상 거의 90% 육박하는 득표를 할 것 같은데, 호남에서 얼마를 얻느냐도 관측 포인트이긴 하나 90 얻던 거 80 얻었다고 해서 그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경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. 지금 이재명 캠프 쪽의 전략도. 그래서 본선에 초점을 맞춰 놓고서 본선에서 이제 이런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부족하다고 그동안에 이제 이 거론돼 왔던 안정감, 뭐 통합력, 포용력 이런 것들 어떻게 보이느냐,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고, 이번 이제 정권이 인수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, 좀 급한데, 근데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. 미국발 통상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통합 여러 가지 과제들이, 그런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, 앞서 질문에서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른 유불리도 제가 보기엔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기본 구도가 이게 이제 내란, 계엄, 탄핵 뭐 이걸 둘러싼 구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저질러 놓은 잘못이 워낙 커요. 그러니까 이게 구도상에서 일단 안 되는, 선거는 이제 구도 인물 정책인데 구도에서 이미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려운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누구냐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설전 변호사는 이제 고향이 호남이시니까 네. 90% 이상 호남에서 득표를 할지 좀 궁금하고, 또 아울러서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 친문 성향이 대략 30%는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친문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가 득표를 못하고 있잖아요. 이게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당원들, 저는 지금 그 득표율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. 득표율은 80% 하든 90% 하든 뭐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투표율에 저는 더 좀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영남권 투표율이 70%였어요. 70%. 정확하게 70.88인가 되고, 그다음에 충청권 투표율이 한 57%가 되더라고요. 약간 이제 저는 이거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정말 중요하다. 득표율은 별로 의미가 없죠. 투표한 사람들에서 이제 80-90%가 이제 보통 이재명 대표를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. 근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얼마만, 뭐 예를 들어서 50%대가 형성이 된다, 아니면 60%대를 70%를 넘지 못하면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호남층에서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거든요. 투표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. 그러면 투표율을 50%를 기준으로 보나요?
아니죠. 한 70%는 넘어야죠. 호남에서는 최소한 70%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본선이잖아요. 어차피 본선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선수가 누구가 될지라도 일단은 유리합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와 상쇄되는 이익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남에서 지난번 윤 전 대통령은 11%를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선거는 또 모르게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70% 이상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. 댓글 의견 보겠습니다. 영남권 투표율에 놀랐다. 투표율이 높아졌죠. 충청권보다. 최종 90%면 9대0 성공하면 정말 정당사의 길이 남을 득표율이 될 것 같다. 경남의 아들 김경수가 있는데도 영남에서 이재명이 90%가 넘다니. 계속 와우하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장현주 부위원장. 네. 어떻게 보세요? 아까 저 호남 득표율 만약에 70% 기준으로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. 일단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모든 잣대와 기준이 좀 가혹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. 예. 뭐 90% 가까이 득표를 하니까 아우 뭐야 이거 너무 그 투표율이 투표율이 90% 가까이 되니까는 이거 너무 일극체제 아니야? 또 이런 우려가 오고 만약에 그거랑 반대로 한 70%대 득표율이 있었으면 이재명 체제 흔들리나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. 저는 어떤 상황이었어도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나 비판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호남 지역의 뭐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득표율도 중요하고 이 지적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. 당연히 호남 민심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이기 때문에 또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또 당원들, 대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저도 동의하는데요. 그런데 만약에 뭐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호남에서 득표율 말고 투표율이 뭐 70% 밑으로 나온다.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투표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본선에서 이탈한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겠죠.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모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냐에 따라서 저는 호남 지역의 민심의 향방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선 일정 저는 호남에서의 투표율도 당연히 70%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번 선거만큼은 내란 종식과 그리고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당연히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헌정 질서를 이재명 후보로 그 회복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어쨌든 일극 체제고 민주당은 추대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추대하면 되지. 근데 나머지 분들도 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나 나머지 뭐 출마를 안 하신 후보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못해요.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나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건강성, 그 여론의 지형, 내부에서 있던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진영 내에서 이렇게 센 분이 있었습니다. 그분이 이회창 총재였어요. 그분 대통령 못 됐습니다. 그 말씀 안 드립니다. 네, 댓글에 호남 투표율이 낮다 한들 지금 이재명은 눈 하나 꼼짝 안 할 것 같다 이런 의견. 이 와중에 조국은 옥중에서 민주당 후보가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돕자고 하니까 든든할 것 같다. 그런데 지금 진보당은 김재현을 후보로 뽑았습니다. 그러면서 김재현 후보 어디 언론 인터뷰 보니까 민주당이 중도하고 보수지 진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박원순 의원님. 예. 뭐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까요? 진보당이 후보를 냈네요. 냈는데 뭐 변수 안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진보당 특히 이제 김재현 후보가 내거는 거는 압도적 정권 교체 민주당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적당한 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겠다. 그럼으로써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겠다. 뭐 이런 거여서 큰 변수 안 될 겁니다. 이게 심상정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거네요. 그렇죠.